기업이 군산조선소 조기 가동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혀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음식점 등의 기름 전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합니다. 담배를 피우던 고교생들을 나무랜 30대 가장이 곤욕을 치른 사연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에 첫눈이 기록된 가운데 모레부터 한겨울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식점 주방에서 불이 났을 때 특히 식용유에 불이 붙으면 일반 수화기로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K급 수화기라는 전용 수화기를 두도록 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도 않고 제대로 된 점검 실적조차 없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도 360도를 넘어가자 식용유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일반 소화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잡힌 듯 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스프링클러도 무력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마요네즈나 배춧잎을 활용하면 그나마 도움이 되지만 제한적입니다. 기름에 붙은 불은 전용 소화기를 써야 합니다. 키친의 앞글자를 딴 K급 소화기. 순간적으로 기름에 막을 씌워 불을 끄는 소화기인데 2017년 6월 이후 문을 연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엔 이 소화기가 꼭 있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서입니다. 하지만 올 여름에 생겼다는 이 식당엔 K급 소화기가 없습니다. 지금 구매하려고 지금 그쪽에 말을 해놨어요. 저희는 기름 써가지고 그거 사용하는 건 알고 있거든요. K급 소화기는 놓진 않으셨어요? 네, 놓아야 되나요? K급 소화기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K급이 뭔가요? K급 소화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네,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몰라요. 그냥 있는 소화기 그냥 있으니까. 빨간 소화기요? 네, 그거밖에 없죠. 수차례 소방 점검을 받았지만 설치하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화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소방이나 뭐 이런 데서 오셔서 확인은 하는데 그거 비치하라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설치를 안 했다가 적발되면 처음엔 조치 명령이 2회째부터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단속은커녕 설치율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방에 K급 소화기가 있냐 없냐만 보러 다니는 경우는 드물죠. 신규 사업장이 생겨났다고 해서 거기를 다 쫓아다니면서 현실 여건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전 때문에 법을 만들었지만 잘 지키지도 제대로 감시하지도 않으면서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어제 발생한 미 공군 전투기 착륙 사고로 오늘 하루 군산공항의 여객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미 공군 제8 전투비행단이 사고 이후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함에 따라서 오늘 예정돼 있던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군산 제주 간 여객기 6편의 운항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미 공군 측은 오늘 오후 3시부터 활주로 운영을 재개해 내일부터는 군산공항의 여객기 운항이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전주 항공대대 헬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완주군 주민들이 청와대와 국방부에 헬기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완주군 주민 40여 명은 오늘 국회와 청와대, 국방부를 차례로 방문해 전주시와 국방부가 주민 협의 없이 항공대대를 이전한 건 명백한 행정 절차상의 하자라며 헬기 운항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항공대대 이전을 통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은 전주시가 이웃인 완주군에겐 악몽을 던져줬다며 완주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30대 가장이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들을 훈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가족들의 일상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생 4명이 원룸 건물 주차장으로 모여듭니다. 자리를 잡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지난 7월 원룸에 살던 30대 가장 A씨는 이들을 타일러 돌려보냈다고 말합니다. 담배 피우지 마라.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고요. 아이들이 죄송하다 그런 말은 일체 없었고. 그런데 이 일로 A씨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학생들은 이틀 뒤 다시 이곳 A씨의 집 앞으로 찾아와 집을 향해 담배꽁초와 화단에 돌까지 던지며 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화면엔 A씨의 주장처럼 담배꽁초와 돌을 던지는 학생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동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거나 어린 딸들과 A씨 아내만 있는 집 문 앞까지 학생들이 찾아오기도 한 겁니다. A씨는 아내가 넉 달이 지난 지금도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호소합니다. A씨와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지도 않는데 초인종 소리를 듣고 계단에 발소리 같은 것만 나도 혹시나 우리 집에 찾아온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A씨는 가해 학생 4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10월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공공의대법의 무산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도내 국회의원 9명은 법안 좌초의 가장 큰 이유는 자유한국당에 있지만 민주당은 의대를 약속하고도 법안 심의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법안에 반대했거나 소극적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을 언급한 뒤 추진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공의대 설립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9명의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상임위에서 1순위 법안으로 올려 최선을 다했다며 일이 안 되면 남 탓하는 나쁜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전두환 씨가 장수 준혼계 생가터 정자에 쓴 친필 현판이 20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장수군은 전두환 씨가 쓴 친필 현판을 철거해달라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판을 철거했다며 찬양 논란이 일고 있는 표지석도 조만간 철거한 뒤 새 현판과 표지석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수 준혼계 생가터의 정자 현판인 단화정은 1999년 전두환 씨가 쓴 것으로 시민단체와 군민들은 군부 독재자가 쓴 현판을 철거해달라며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멈춘 지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가동 중단 이후 처음으로 오늘 전랍도와 마주 앉았습니다. 재가동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지만 전랍도는 대화에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멈춘 지 2년 반. 누구보다 재가동을 바라는 건 바로 협력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협력업체들이 다 파산 지경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재가동해야 그 업체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 군산 지역도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겠죠. 전라북도와 도내 조선업체 간담회에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처음으로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재가동을 위해 노력하겠다.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지만 전라북도는 대화에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군산 조선소 재가동을 포함한 조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들과 또 기업들과 함께 모여서 고민하는 자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과의 합병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선박 발주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2009년에서 11년 사이에 우리가 호황 일때에 비해서는 현재 아직 50%를 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연료 추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당초 2019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군산의 조선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수주 물량을 군산에 우선 배치하는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부가 서부 내륙 고속도로 호남 구간도 동시에 보상하기로 해 동시 착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국회 이춘석 의원은 평택, 부여, 익산을 잇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의 실시 계획이 승인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단계인 부여, 익산 구간도 동시에 보상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부여, 익산 고속도로가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물론 백제 역사 유적과도 연결되는 만큼 동시 보상에 이어서 동시 착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현행 혁신도시 특별법은 이전 공공기관들이 예외 규정을 이용해서
실제보다 지역인재 비율을 높이는 사례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 같은 꼼수를 차단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고용 절벽과 일자리 부족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뻥튀기 할 수 있는 현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예보와는 다르게 눈이 쌓이지는 않았지만 밤사이 전주에 이번 겨울 들어 첫눈이 기록됐습니다. 모레 아침부터는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한겨울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덕유산 정상 향적봉이 하얀 도화지로 변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맺혀있는 순백의 서리꽃 무더기가 한 폭의 수채화를 이룹니다. 일주일 전에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면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고대가 이렇게 이쁘게 피었어요. 정상에 가면은 눈꽃 터널을 지나서 아름다운 설경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 전주에는 첫눈이 기록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일 빠르고 평년보다는 6일 늦었습니다. 네, 아침에 날씨가 추워서 옷을 두껍게 입고요. 애들한테도 감기 조심하고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른 새벽부터 도깨비 시장에 나온 상인들이 모닥불주의로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걱정이 앞섭니다. 추우니까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워도 열심히 하니까 춘지 모르고 해야죠. 어쩌겠어요. 목요일부터는 한겨울 추위가 찾아와 낮 기온이 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추위가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무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정읍 영하 7도, 전주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상층 한기로 인해 목요일 낮부터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지만 변동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300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 성적을 미리 확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 내일 오전 수능 성적표가 배부됩니다. 고3 수험생은 다니는 학교에서, 재수생 등은 출신 학교나 원서를 낸 교육지원청에서 내일 오전 9시부터 수능 성적표를 받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채점 결과를 발표한 결과 지난해보다 국어 영역은 쉽고 수학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이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1주기를 맞아 외주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지 1년이 됐지만 정규직 직접 고용을 하라는 특조위의 권고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죽음의 외주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자가 숨져도 하급 관리자만 처벌받지 않도록 기업 처벌법을 제정하고 중대재해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